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새로운데요. 22라는 숫자를 이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22년도 증시에서 원하시는 바, 그리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 목표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콘텐츠들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뭐 결국 이제 신년 장세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뭐 연초부터 이제 세게 칠 수 있는 어떤 종목들도 있고, 또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만한 그런, 왜냐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뭐 유망한 산업이지만 조금 이제 조정이 길어졌던 그런 업종 쪽으로도 이제 좋아지게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업종이 뜰지,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뭐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우리가 포커싱을 두는지가 연초부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제가 시장의 어떤 수급 구도를 보면서 연초부터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업종 테마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오늘도 이제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하려다가 전체로 좀 짚어드리는 걸로 좀 바꿨는데, 하여튼 뭐 내용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 보면서 한번 리포트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미국장 마감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장은 약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61% 약세, 그리고 S&P 500 지수가 0.26% 약세, 다우 지수가 0.16% 약세, 약보합 정도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아졌었죠. 보시면, 요 이제 지금 거래량이구나. 하여튼 미국 시장 이제 거래대금 지표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요 HDX 상에는 거래대금 지표가 없네요. 어쨌든 거래량도 이제 줄면서 연말에 이제 비슷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소강 국면이었고, 결국 이제 연초부터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가 연초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부분 우리가 잘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는 약간 좀 밀렸고요.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금리도 별 변동은 없었고, 유가는 조금 밀렸고, 천연가스는 다시 또 빠지는 흐름으로 물가 우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어떤 리스크는 좀 없는 편이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내장에서 코스닥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주에 그 유럽의 이제 배터리 회사죠. 이제 노스볼트가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이제 국내 3사 배터리 회사들이 주가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좋았던 대표 업종들은 약간의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걸 리스크 발동이 된다 하면 굉장히 좀 위험스러워질 수 있죠. 밸류가 많이 높아져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이제 밸류가 좀 높아져 있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그런 섹터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업사이드보다는 하방으로 이제 눌릴 때 어떤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말에도 뭐 중국 시안에서 그 뭐 코로나 갑자기 확진자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 시안이 이제 봉쇄가 됐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그쪽에서 약간 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이따 리포트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출렁거리는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겠죠. 일시적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어떤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적 경향적인 어떤 이슈의 흐름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요소일 뿐인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좋은 주식을 털릴 때, 뺏길 때 보면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공포감이라든지 우려감들이 막 증폭될 때,
이때 이제 물량을 털리거나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높은 지점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작년 1월달이 고점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뭐 엄청나게 좋은 소식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슈가. 그래서 뭐 듬성듬성 지금 뭐 대만 지수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이제 신고가 영역을 계속 보이고 있죠. 국내 이제 반도체 회사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했던 이유는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의거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어떤 구조적 성장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포지션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주도력을 보이는 뭐 엔비디아, AMD 그런 기업들이 이제 위주로 이제 신고가 영역을 계속 써나가는 거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연말에 인사 개편이 굉장히 좀 뭐 파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교체가 됐으니까 기존의 임원진들하고 이렇게 젊은 이제 임원진의 어떤 교체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에 좀 혁신의 바람이 좀 불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메모리 쪽으로는 밸류에이션 높여주기는 어렵다. 메모리가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고 뭐 많이 예상하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좋아진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튈 수 있을까요? 이익은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른 배수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배수의 문제, 멀티플, 퍼밸류를 어느 정도 매겨줄 수 있는 사업인가? 근데 메모리 사업은 이제 높은 밸류를 매겨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황 산업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짙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는데, 파운드리 같은 것들, TSMC가 하는 사업군들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20배에서 30배 퍼밸류를 매겨주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뭔가 변화를 보이려면 이제 결국 이제 인사에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이번에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인다. 뭔가 좀 변화를 해야지만 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 그게 이제 M&A 내지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에 어떤 분사. 이 분사를 하는 게 사실상 고객층을 넓히는 데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칩하고 이제 뭐 위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퀄컴이나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은 좀 경쟁 우려가 있잖아요. 사실 아니 여기 칩도 만드는데 우리가 맡겨가지고 설계도가 좀 유출되거나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도 뭐 어떻게 또 어떤 다른 걸 또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TSMC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고 큰 고객들이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삼성과 같이 한다 뭐 이러긴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파운드리 부문을 사실 키워야지만 높은 밸류와 주가, 시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삼성전자 다른 부서와 분리시켜서 하나의 별도 회사라든지 별도 회사로 해서 딴 데 상장시키면 되잖아요.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보다 더 이제 미국이 원하는 자기들 나라에서 뭐 해나가라 하잖아요. 지금 공급망을 미국에서 만들도록 결국 기술의 패권을 기술의 어떤 향후 패권을 중국과 이제 결혼돼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때 이제 확실히 느낀 거죠. 야, 이거 반도체가 중요한데 반도체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으면 야 이거 나중에 끌려다니겠구나. 그 생각한 거죠.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국을 잡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분사를 통한 미국의 어떤 상장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이제 M&A죠.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어떤 M&A 파운드리 이제 나머지 회사들을 좀 인수해가지고 TSMC를 추격하는 점유율로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뭔가 좀 혁신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만들어내야 삼성전자의 어떤 리레이팅이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그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그
이제 증권가 이제 올해 이제 전망, 업종 전망이라든지 증시 전망 내용들을 천천히 이제 읽어봤는데, 요약하자면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가 가장 많아요. 예, 주도할 것이다. 시장을 주도하고 좋을 것이다. 이 의견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도체 부분이 그래도 이제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좋을 거라 보는데,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을 투자하는 게 이제 수익률 높이는 측면에서 훨씬 좋다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반도체 이런 것도 움직일 땐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29일 날 삼성제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생산 설비의 탄력적인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삼성전자 측 발표, 이 부분이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일시적인 어떤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 부분 가지고서 지속 가능한 어떤 시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온기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어떤 요인 가지고서 전망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 업종이 가장 유망하다고 증권가에서 평가되고 있고요. 저 역시 이제 올해 시장을 예상한 데 있어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투자가 수익률을 끌어올 것이라는 주장은 제가 연말에 계속 지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말미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쪽을 저도 이제 긴급하게 분석을 시작하고 종목 리스트를 완성을 하고, 이제 자료도 지금 PPT 자료 한 50페이지 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로 영상을 좀 하려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이제 바꿨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수급이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것 좀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로봇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대한 포트의 어떤 비중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또 수급 이변력 닥치고 있고, 연초부터 CES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이제 그 인체형 이제 로봇이죠. 그 이제 상용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로봇을 이제 시제품을 이제 내놓기로 되어 있죠,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로봇이 올해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될 거라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좋은데요. PSK 이런 것들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 대형주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고 좋죠. 흐름 자체가 추세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 ISC도 제가 굉장히 강조 들었던 그런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인데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도 원래부터 이제 요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 돌파했을 때도 이거는 상승 돌파 갭, 상승 추세를 강화시켜가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출발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텍, DDR5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유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 단순히 이제 메모리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메모리 비중을 높여간다든지, 또 이제 메모리 쪽에서 그 차세대 메모리를 할 수 있는 DDR5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혹은 이제 그 친환경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유니셈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이제 많이 들었죠. LX 세미콘도 이제 비메모리 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들었고, 동진 세미콘 최근에 이제 이제 주도주, 섹터 내 주도주로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제 기사가 좀 나온 것도 좀 애매해요. 이 종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한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건 너무 이 공식적으로 이제 통과했다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제 사실 이제 그 국산화 소재, 이제 포토레지스트 쪽에 이제
퀄을 받았다. 신뢰성 시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통과했다. 뭐 품질 단계 평가했다. 통과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김재현 부사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아직 퀄, 이제 품질 인증이죠. 퀄을 받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평가 중이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에도 샘플을 보내서 품질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 결실을 볼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정해 말할 수 없는 단계다. 그래서 참 모르겠네요. 예.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봤다면 보고서 그걸 홀딩한 상태였다면 이제 월요일에 바로 팔죠. 그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제가 뭐 파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거 아니지만 동진 세미킴이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신뢰성 시험에서 퀄을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을 두고 김 부사장은 저희 구매 파트나 연구소 쪽에서도 모르는 얘기인데 의아하다.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참 요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주가의 궤적 자체는 이제 주로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튀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터졌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조금 매도하는 어떤 경향을 좀 보였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연속적으로 이제 좀 대량으로 매도하는 어떤 부분들을 볼 때 저라면 이제 안전하게 하겠어요. 월요일날 이제 매도하는 어떤 수순으로 다른 반도체 뭐랄까 조금 더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더 확실한 어떤 실적 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교체하죠. 저라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삼성증권에서 요거 뉴스로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22년도 탑픽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딱 제목이 좋잖아요. 내용도. 그러니까 이제 기사화하기에 기자들이 이제 가지고서 기사화하기에 좋죠.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IT, 모빌리티, 바이오 게임 이렇게 이제 탑픽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LG노텍, 대덕전자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는 기아, SK이노베이션, 현대오토에버. 이거는 이제 저도 동감하네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뭐 이노텍은 조금 오른 편이라서 신규로 어떻게 내세우긴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뭐 매우 괜찮죠. 그리고 바이오 게임 쪽으로 지금 기조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세 개 기업 모두 괜찮은 흐름을 내고 있죠. 우상향의 기조 내지는 또 이제 CMO 쪽으로 지금 계속 글로벌 쇼티지 상태인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백신을 생산하는 부분도 이제 줄이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걸 만드는 어떤 캐파의 부분이 쇼티지 상태가 상당 기간 이뤄질 것이고 뭐 에스팜이나 둘 다 이제 CMO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되겠죠. 펄어비스 역시 이제 올해는 뭐 도깨비라는 그 메타버스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적으로 증폭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화두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쪽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픽은 잘 돼 있다 생각되고요. 일단은 그 올해 예상되는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들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뭐 조금 부담이 크다. 오미크론 확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코로나의 어떤 정점으로 가는 거라는 건 좀 동의하는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들고 예상보다 조금 약화실 거라는 어떤 주장들이 좀 많죠. 그래서 조금 팽배하다, 팽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것이다. 시장이 그냥 뜨뜻미지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제 막 정말 강세입니다 한 사람들만 득세하고 있으면 이게 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작년 초가 이제 안 좋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뭐 틀면 다 좋다고 하지. 다 급등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정점을 좀 찍는 형태 그리고 이제 많은 대중이 그냥 눈 감고 사는 어떤 막 사재끼기만 하던 그런 것들이 연출되면서 결국 이제 그때가 지금까지 어떤 고점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 된 거죠. 일단은 뭐 투자이어 첫 번째 이제 전기전자 섹터 IT입니다. 한국 테크 기업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로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우리 IT 업체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AR, VR, 자동차 전장 등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부여하는 멀티플이 늘어날 때 주가는 빠르게 반응한다. 22년 IT가 투자 1순위인 이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테크 기업들의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사업 구조가 보다 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레이팅을 시켜주는 그런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멀티플 쪽 올려줄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구닥다리 산업에서 사자 산업, 이쪽으로 투자 늘리고 있고, 뭐 로봇도 보여줄 것이고, 전장이라든지 애플카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AR, VR,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서 AR, VR 기기들 출시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리레이팅을 시켜주는 부분일 것이다. 저도 공감하고, 이거는 뭐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모빌리티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현대 오토베어를 꼽은 거는 굉장히 적절하고, 저도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제 자료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망한 종목 중에 현대 오토베어를 꼽고 있거든요.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일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 기업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는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좀 성장에 대한 가시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모빌리티 쪽으로는 이제 좀 축이 2차 전지에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동하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또 이제 ST팜은 제가 이제 사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동행가족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제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1월 10일부터 13일에 열리죠. 그리고 CES가 당장 CES가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겁니다. 5일에서 8일까지인데요. 아마 이제 여기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 보여주고 LG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끄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어떤 로봇을 시연한다고 하죠. 근데 FMC도 이제 25일, 26일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수급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강세를 연초에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게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반도체도 중소형주 뭐 이런 중심으로 투자를 일단은 연초에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안전하다. 그런데 대신에서도 전략 내용 나왔네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조치 강화는 경기 둔화, 경기 모멘텀 약화로 이어져 왔죠. 21년 1분기도 유럽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반전했고 미국도 0% 수준으로 레벨 다운되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폭증 국면에서 경기 모멘텀이 훼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경기 회복 기대가 선반영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질 가능성 부분을 좀 염두에 두자는 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NK 투자증권에서도 상반기에는 기회보다 좀 위험 요인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부담스러운 게 지금 선진국하고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시장의 이제 트레일링 PBR은 IT 버블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다. 선진 시장과 성장주 12개월 퍼도 IT 버블 당시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가 태동기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주장한 부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쪽만 보는 것도 안 좋다는 쪽만 보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양쪽의 어떤 주장이나 이제 근거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또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어디 편중하기보다는 결국 결정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예상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상반기 특정 섹터군의 어떤 강세를 좀 전망하고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포트를 좀 형성을 해놨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바이오 중심, 테마 단으로는 로봇 중심으로 이제 포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시장 전체에 대한 의견과 어떤 견해들은 좀 상반돼 있어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어떤 구루들의 어떤 주장도 좀 많이 상반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저는 전략을 그렇게 좀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NK 투자증권에서는요, 물가 부분은 잡힐 거라고 보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위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그렇죠? 이제 올해 1분기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제 2분기부터 기저효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기저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에 너무나 이제 컸기 때문에 상승률이 전년 대비 상승률은 좀 둔화되겠다는 쪽으로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조금 완화될 걸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재고 순환 지표가 조금 경기도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재고가 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런 방향에서 어쨌든 선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미국 재고 순환 지표 악화가 진행될 경우 22년 2분기에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둔화와 재고 순환 지표 악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2분기 경기 둔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 주장에 큰 논리적인 어떤 오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죠. 22년도 2분기부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겠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가 주식시장 상승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내년도 미국은 5월, 9월, 12월에 세 차례 금리 인상률이 높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긴축 우려를 좀 하는 부분이고, 긴축 우려는 결국 뭡니까? 달러와 강세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부담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도 제기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은 신흥국에서의 어떤 자금들의 수급들의 어떤 이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어닝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국 시장이 이제 작년에 지수가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12개월 포워드 퍼가 11.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게 사실인데, 올해 이제 어닝에 대한 부담은 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4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 이제 1월부터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4분기는 매년 어닝 쇼크 비율이 60% 근접했다. 그래서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이건 너무 통계적인데, 매년 4분기 특별 상여금 형태로 판관비가 크게 증가했으나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쇼크 받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요. BNK 투자증권의 어떤 의견하고 좀 다르게 하나금융투자에서의 또 반도체 관련된 연초 효과 전망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6년과 2022년의 반도체 공통점. 2016년이라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017년도부터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 그리고 22년은 이제 그때랑 흡사하게 이제 시작하는 사이클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2016년 미국 이제 테크 섹터에 이제 투자 사이클 확장 국면이 진입 시작됐죠. 예를 들면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이 서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색 부분입니다. 캐펙스 투자를 이제 늘리는 게 이렇게 되니까 뒤따라서 국내 반도체 예상 순이익이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도 미국의 테크 쪽에 대한 카펙스 금액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12개월 포워드 예상 순이익도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년 미국 테크 섹터 카펙스 전망치는 21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전망이 되고 있다. 향후 반도체 이익 사이클 개선 초기 국면 진입 전망이 된다. 해서 반도체 이제 어떤 회복 사이클, 슈퍼 사이클일지는 모르겠지만 회복되는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게 된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6년도 반도체 이익 사이클 개선의 초중반 국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40%대 주가 수익률 냈고요. 2017년도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확장되는 중후반 국면에서 삼성전자 40%대 수익률, SK하이닉스 더 이제 업사이드 높여서 71% 수익률을 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 돌아갈 때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장 쉬는 동안 또 이제 테슬라가 모델 3 등 47만 5천여 대 리콜을 결정했다. 후방 카메라 보닛 결함에 대한 리콜을 이제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이제 악재죠. 뭐 상당한 물량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주가 부분이 조금 연초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지난해 인도한 차량 숫자 50만 대 육박하는 물량입니다. 이 리콜 물량은. 그래서 이게 뭐 운전자의 치명적인 어떤 위험을 높인 부분인지는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후방 카메라 케이블 뭉치가 트렁크를 여닫는 과정에서 손상되면서 후진할 때 카메라 영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해서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리콜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 생산해서 탈한중1 가속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사실 국내 배터리 3사에게 그다지 좋진 않았던 좀 영향을 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계속 밸류 논란들이라든지 야 그래 그렇게 밸류를 예상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라왔는데 이게 합당한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연말부터 안 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2차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 많은 증권사에서 ST팜을 탑픽으로 꼽은 증권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유망해질 이 유전자 RNA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CMO 공급하는 그런 ST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을 또 mRNA 백신을 만들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모멘텀을 좀 발휘할 수 있다. 글로벌적인 트렌드상 또 장기 어떤 성장의 어떤 트렌드가 좀 쏘일 것이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를 또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우상향의 기조 그리고 주요 이평선 깨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수급이 유입되는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인 어떤 CMO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궤적을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셀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한 쪽은 그리 없었던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워낙 이제 올해 안 좋았는데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랜 주주분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터무니없다는 걸 아시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리스크 요인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본격화된 어떤 수급을 좀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게도 아직은 증권가의 추천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주가도 역배열 부근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대는 저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게 뭔가 좀 뭐가 나와줘서 턴을 하는 형성이 되는 흐름이 좀 전개돼야 증권가의 어떤 추천 선택도 좀 받지 않을까, 수급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뭐 차트는 다 비슷비슷 똑같으니까 그런 정도 해석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올해는 FDA 승인, 미국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부는 이제 삼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승인 절차에 이제 겪고 있는 그런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되겠죠. 메지온 같은 기업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랭라자의 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도를 굉장히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해는 좀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에 관련된 얘기는 뭐 계속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보통 시제품들을, 뭐 시연하는 정도로 이제 그동안은 로봇을 발표하고 보여줬거든요. 대기업들도. 근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우리가 사가지고 쓰는 그런 상용화, 양산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월 정도 웨어러블 주행 보조 로봇 양산, 상반기 내로 로봇 출시가 유력하다고 이렇게 기사화가 됐네요.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R&D에 집중해왔다. 로봇 양상은 첫 시도다. 그래서 이제 삼성 주행 보조 로봇은 하반신에 착용해서 걸음에 불편을 겪는 환자나 노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 로봇이다. 무거운 짐을 자주 다루는 택배기사 등 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다. 웨어러블 로봇 출하가는 수백만 원 선으로 측정될 것으로 파악되고, 초기 물량은 수만 대 수준으로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당연히 이제 글로벌로 해야 되겠죠? 국내에서 수만 대가 팔리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삼성은 최근 로봇 조직을 팀으로 승격하면서 이런 양산화의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도 향후 3년간 매년 4월마다 상용화 로봇을 출시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걸로 알려졌다. 내년 보행 보조 로봇에 이어서 23년 서빙 로봇, 24년 안내 로봇 상용화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마스터 플랜을 이제 수립한 걸로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개씩 상용화 로봇을 출시한다는 것인데 상당히 공격적이다. 이 과정에서 로봇 전문 업체들의 M&A 및 지분 투자도 예상이 된다. 한 중소 로봇업계 관계자는 재계일이 기업인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파이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L전자는 중소 로봇 업체들을 M&A 하거나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외연 확장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에서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밸류체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 인지 단계에서의 뭐 센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체나 이제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먼저 인지, 그리고 판단,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 이제 머신러닝.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좀 확보하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부분들,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인지, 판단, 동작, 동작 제어,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모터가 필요할 거고요. 액추에이터라는 또 이제 움직임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이제 부품이죠.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감속기. 이제 리드세라고 하죠. 영어로. 힘의 증감을 결정하는 거. 결국 이제 회전 운동, 모터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데 기어를 연결해서 원하는 힘과 속도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감속기. 그래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국내에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대기업들이 여기 이런 데서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업들, 중소기업으로부터 이제 가져가는 걸로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전기차든 다 이제 밸류체인 형성되잖아요. 쫙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부품 소재 막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그런 것처럼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동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단순 지금 뭐 테마로 이제 당연히 이제 테마로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이 밸류체인이 형성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4월 달에 삼성전자가 첫 양산 로봇을 출시하기 위해서 부품사들과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 자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로봇 관련 부품 형사사들을 더 추가하고 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긴밀하게 지금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종목 빨리 리스트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선취매죠. 예, 나중에 리포트 나오고 뉴스 나오고 이런 기업이 이런 기업입니다. 응? 어떤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공급합니다. 삼성에 LG에 공급합니다. 이미 주가는 그땐 다 뛰어 있죠. 예. 그러니까 투자 기회가 이제 지금이 결국 이제 선취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분석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40분 넘어가네요. 하여튼 내년도 증시 오픈, 무슨 업종이 뜰까? 일단은 반도체, 바이오, 전기전자 섹터부터 해가지고 테마단으로 이제 로봇이 주도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어떤 섹터 테마들을 지금 제가 분석을 했는데 조만간 이제 또 영상 업로드 또 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다음 주 전략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해 10시 개장입니다. 10시 개장 새해를 또 위해서 또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오늘 일을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방사는 또 내일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활기차게 또 현명하고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방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